매니저바이크 조현입니다. 오늘은 HJC의 프리미엄 헬멧 알파 12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비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작인 알파 11하고 같이 이제 갖고 왔어요. 얘가 알파 10이고 얘가 알파 11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외관 쪽은 어떤 게 바뀌었는지 같이 비교해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한번 볼게요. 헬멧을 봤을 때 가장 확연하게 보이는 게 외관 디자인이죠.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알파 10이에요. 알파 10이고 알파 11이에요. 특히 벤틸레이션 부분은 이 위쪽은 비슷해요. 좀 더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부의 벤틸레이션은 비슷한데 이마에 있는 벤틸레이션이 조금 더 넓어졌죠. 기존에 있던 벤틸레이션 이마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똑딱이처럼 톡 하고 치면 이 벤틸레이션 부분도 이렇게 좁았는데 더 넓어졌죠. 그리고 이 움직이는 부분 자체가 훨씬 더 넓고 그리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러브를 착용하고 올리고 내리기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이 사용자 편의 위주로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쉴드를 한번 볼게요. 쉴드가 여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올리고 내릴 때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 못하고 올려야 된다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불편해진 건 있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좀 더 발전된 부분이긴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좀 부드럽게 약간 거의 안 걸리게 부드럽게 드르륵 올렸다가 약간 좀 걸려요. 그리고 좀 버티는 느낌. 특히나 끝까지 올렸을 때는 약간 고정이 돼서 좀 버티는 느낌이 생겼어요. 이래서 사용 편의성은 않는데 이게 안전성 측면에서는 더 좋아요. 왜냐? 올리고 내릴 때 당장이 편해요. 근데 고정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얘를 끝까지 아니면 조금만 목을 까딱 이렇게 해버리면 고정되지 않고 그대로 쉴드가 내려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고정력 측면에서는 그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올리고 내릴 때 조금 더 버티는 느낌이 있어서 이 조작감은 조금 떨어졌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쉴드. 이 쉴드를 분리하는 쉴드 기어 라쳇도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이제 정교하게 이중으로 고정력이 좋아지게 만들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탈착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발표될 때는 탈착할 때도 훨씬 편하다고 했는데 탈착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다. 날개 모양이 있어요. 뒤쪽에 와류, 공기의 흐름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 목적인 건데 요즘 약간 레이시한 모델들은 뒤에가 약간 많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뒤에 에어리언 모드처럼 이렇게 쭉 빠져서 훨씬 더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게 조금 더 뭔가 공격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시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얘는 기존의 알파1도 살짝 나와 있거든요. 따로 디퓨저가 있을 정도로 쭉 나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기존의 알파 11처럼 이렇게 약간은 조금 단정한 리어 스포일러 모양을 가졌다는 거.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엄청 고속에서는 뒤에가 좀 잘 빠지는 게 좋기는 한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너무 뒤로 빠지면 수납 공간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수납 공간이 빡빡한 그런 스쿠터 같은 데 수납을 할 때에도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좀 고려를 한 것 같고 무난하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외관의 모양을 보면 기존의 알파 11하고 12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비슷한 디자인 라인을 넘어갔다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한 조금은 보수적인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의 쉘의 재질도 기존보다 조금 더 개선된 PIM 에보라는 재질.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강성을 더 확보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거 이제 헬멧을 몇 개를 깨먹었었어요. 몇 개를 깨먹었었는데 그 깨먹는 동안에, 즉 머리에 충격을 받는 동안에 완성도가 높아지고 강성도 강해졌다고 하니까 더 신뢰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해요. 처음 썼을 때 압박감이 좀 덜하다는 거, 그렇다고 놀지는 않고. 그래서 그게 가장 처음에 와닿는 거고, 두 번째 이 내피 재질이 이것도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명칭을 아는 것보다는 그냥 느낌. 자,
제가 피부가 약간 아직도 여드름이 나고 조금 예민한 편인데 이 알파 12는 계속 썼다 마셨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부에 자극이 적었어요. 그리고 약간 슬림 현상도 훨씬 없고 그게 굉장히 좋았던 거죠. 입문자분들에게도 가격적인 부담이 없으면서 안전이나 편의성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급 헬멧이 제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썼을 때 이 위쪽의 시야각이 조금 더 약간 넓어진 느낌이 나요. 이게 왜 좋냐면 저희가 이제 중급 1교육 때도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스포츠 주행을 하는 바이크를 탔을 때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코너링 속도가 빨라지고 하면 시선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어요. 자, 내려가는데 그래도 눈을 지켜줘야죠. 쉘이 눈을 가려요. 그래서 시야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시야 확보가 더 용이해졌다는 거. 요 점이 장점이에요. 무게는 전작인 알파 11하고 신형 12하고 거의 비슷해요. 둘 다 1300g 플러스 마이너스 50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펙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시면 알아요. 들어서 보통은 핸들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니실 때 들어보면 느낌이 이 알파 12가 확실히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 쏠리는 그런 형상을 연구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펙은 비슷한데 들었을 때 느낌은 확실히 얘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이유든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 건 헬멧에서 좋은 거예요. 장점이에요. 그리고 썼을 때도 조금 더 가볍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가볍다는 느낌이 들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헬멧 리뷰를 할 때도 항상 질문을 받는 내용. 풍절음이에요. 얘는 수치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도 다가오지가 않아요. 왜냐? 다양한 상황이 있고 뭐 개인차가 좀 있기 때문에 풍절음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 경우는 최대한 다양한 바이크를 타면서 조금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이 풍절음의 느낌을.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래서 얘가 좀 지저분한 거예요. 얘도 좀 닦기 힘든데 하도 많이 써가지고 좀 약간 지저분해진 거 있는데 어떤 걸 했냐면 풍절음을 최대한 잘 듣기 위해서 전기 스쿠터인데 빨리 가는 것도 있잖아요. BMW CE04라든지 가속력 빠른데 소리 하나도 안 나는 거. 왜냐? 풍절음을 조금 더 온전하게 듣기 위해서 그걸 좀 많이 타기도 했었고 풍절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말 나아지긴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느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걸로는 일단 한 시속 150km 이하에서는 확실히 알파 12가 줄었어요. 풍절음이 줄었어요. 근데 150 넘어가면 뭐 도찐 개찐이다, 독인 개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비슷해요. 근데 사실 보통 정말 막 서킷 가서 레이스하는 게 아니면 150km 이상으로 달릴 일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확실히 알파 12가 조금 더 풍절음이 줄어든 느낌이 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 풍절음의 느낌, 이 소리의 약간 높낮이, 그 다음에 성향이 조금 달라졌어요. 알파 12는 기존의 전작에 비해서 좀 굉장히 높게 삐 하는 이런 바람 소리나 아니면 가끔씩 퍽퍽퍽 하면서 약간 둔탁하게 들리는 바람 소리가 있거든요. 좀 빨리 달리다 보면 그런 게 확실히 좀 줄었어요. 확실히 줄어서 이 깜짝깜짝 순간 놀라거나 아니면 약간 스트레스 받는 영역대, 음역대의 그런 소리가 좀 줄어서 여튼 좀 듣기 편한, 조금이라도 편한 그런 풍절음이 됐다는 거. 그 두 개 차이. 그 두 개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좋아졌다. 당연히 신형이니까 그러겠죠. 어쨌든 좋아졌어요. 제 느낌은. 그래서 풍절음은 개선됐다는 거. 근데 그 개선 정도는 개인차가 좀 있는데 확실히 개선은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정도까지 특징을 알아봤어요. 근데 가격.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입을 하려면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얼마냐? 얘 말고 완전히 단색, 보통 솔리드 모델이라고 그러죠. 흰색 솔리드, 검정색 솔리드. 자, 그럼 솔리드 모델의 경우 제일 싼 거죠. 제일 싼 모델의 경우에 53만원 정도 해요. 자, 53만원이면 기존의 알파 11 솔리드 똑같은 단색 모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시장이 나오고 나서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세일하는 데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정가는 같습니다. 뭐 거기 그래픽을 입힌 거는 한 60만 원대, 그리고 약간 프리미엄 어디 디자인 회사나 아니면 어디 영화나 애니메이션 쪽이랑 이제 디자인 그 협약을 해서 개런티를 주고 이제 만드는 모델의 경우에는 70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기본 가격하고 나머지 그래픽 가격들도 거의 기존 모델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알파 11이 출시된 시기와 알파 12가 출시된 시기, 이 사이에 아무래도 좀 기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물가도 올랐고, 뭐 여러가지, 러시아 전쟁, 뭐 여러가지 세계 정세도 많이 바뀌면서 단가가 확실하게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을 유지를 했다는 건 오히려 가격이 좀 낮아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HJC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증거 같아요. 개선은 확실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 자,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유지를,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를 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떨어졌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처럼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많이 생겼어요. 더 좋은 모델인데. 그래서 HJC가 굉장히 이 모델을 이번에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라인 때 있죠, 완전 레이스만한 완전 최상급 플래그십이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가장 무난하면서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프리미엄급 헬멧 라인에서는 가성비가 상당한 녀석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헬멧을 사고 싶은데 저 같으면 저희 교육 받으시는 입문자분들한테도 소개를 할 것 같아요. 왜냐,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잖아요. 뭐 50에서 60만 원대 이면서도 안전이나 편의성이 거의 최상급에 있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에게도 가격적인 부담이 없으면서 안전이나 편의성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자, 이렇게 알파 12 모델에 대해서 이제 주요 특징들을 알아봤어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격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실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모델의 평점은 5점 만점에 4.7점입니다. HJC 알파 12는 이렇게 이제 기본 리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